지난주에는 수를 표현하는 이진수, 팔진수, 16진수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그리고 C 언어의 기본이 되는 연산자, 산술연산자, 논리연산자, 관계연산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장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장에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와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차이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하고, 범용 입출력 포트, 입력으로 스위치를 사용하여 입력시키고, 출력으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LED를 사용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자 합니다. 스위치의 버튼이 눌러져 있으면은 LED에 불이 들어오고, 스위치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LED에 불이 꺼지는 그런 예를 들어서 입출력 포트의 사용법에 대해서 학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요 밑에 그림에 보면은 우리가 숫자를 표현하는, 엘리베이터에 보면 이런 숫자를 표현하는 소자가 나와 있는데, 이 소자를 세그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숫자를 표현하는 데 보면은 세그먼트가 하나, 둘, 서이, 너희, 다섯, 여섯, 일곱 개의 세그먼트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소자를 세븐 세그먼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자가 여러 개 있어서 큰 숫자를 표현할 수 있는 소자를 우리가 FN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FND에 원하는 숫자를 쓰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영어로 마이크로, 적다는 의미와 프로세서, 수행한다, 그 다음 단위, 그래서 그 세세하게 일을 처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MPU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CPU라는 게 있는데, CPU는 Central Processing Unit, 한글로 중앙 처리 장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이 중앙 처리 장치를 하나의 칩 안에, 요 기능을 칩 안에 넣어 있는 소자를 우리가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특징으로는 일단 아주 고성능의 계산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격도 상당히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컴퓨터 데스크탑에 쓰이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20만원, 30만원, 그래픽 카드에 사용하는 그래픽 프로세서도 그 정도의 가격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에 사용하는 데는 주로 우리가 데스크탑, 우리 컴퓨터에 사용하는 이 데스크탑, 또는 노트북에 사용하는 랩탑 컴퓨터, 이와 같이 고성능을 필요로 하는 컴퓨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이러한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외에 메모리는 롬과 램이 있죠. 롬은 데이터가 이미 적혀 있어서 읽기만 할 수 있는 소자를 이야기하고, 램은 우리가 임의대로 데이터를 쓰고 데이터를 읽을 수 있는 소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모리 소자 외에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해주는 AD 컨버터, 또는 키보드, 마우스, 또는 인터넷을 통한 랜카드 등 주변 장치들이 소요가 됩니다. 컴퓨터 안에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외에 이런 메모리, AD 변환기, 주변 장치들이 포함돼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이렇게 장착하게 되므로 많은 용량의 메모리, 많은 종류의 주변 장치, 그 다음에 여러 개의 AD 변환기 등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보면은,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어한다는 의미죠.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래서 MCU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MCU는 좀 전에 본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우리가 시스템 구성할 때 CPU 외에 밖에 메모리, AD 변환기, 주변 장치들이 외부에서 구성이 되는 데 비해
이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요 모든 소자들을 칩 안에, CPU 코어 외에 이 메모리랑 모든 소자들을 하나의 칩에 다 집어넣는 소자를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마이크로 컨트롤러 하나만 갖고 있어도 시스템을 구성하는 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단지 들어갈 수 있는 메모리 크기, AD 변환기 크기, 주변 장치들이 적기 때문에 큰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는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싱글 칩 마이크로 컴퓨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칩으로 시스템을 컴퓨터를 구성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 칩을 하나 갖고 있으면은 이 칩 하나로 모든 시스템을 컴퓨터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CPU 코어에 다른 소자들이 있으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유닛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겠죠. 근데 좋은 점은 칩 하나를 가지고 시스템이 완벽히 구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매우 싼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10만원대를 넘어가지만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몇백 원, 1000원 여기에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스마트 밴드에도 CPU가 하나 들어있겠죠.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아니고 마이크로 컨트롤 하는 게 당연하겠죠. 조그마니까 주변 장치들 할 공간이 없으니까 또 성능이 그렇게 고성능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마이크로 컨트롤러 쓰기에 요새 가장 큰 응용 분야이기도 합니다. 밴드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컨트롤 가격은 $1 미만이라고 우리가 거래되고 있습니다. 일단 1000원이죠. 그리고 이거 외에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가정에서는 비디오폰, 전화기, 그리고 지금은 사용하고 있지만 전자사전, 그리고 스마트 TV 또는 공장의 자동화, 이 기기에도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에게는 마이크로 프로세서 사용하여 큰 부품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조그맣고 성능도 그렇게 요구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가격 면에서도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쓰는 게 훨씬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 쓰는 냉장고, 전기밥솥 등 모든 데 다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부품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찍고 있는 이 화상 카메라에도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들어있겠죠. 그럼 프로세서를 마이크로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다른 면에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서울 그 다음 대전, 그 다음에 진주가 있다고 봅시다. 대전하고 진주 사이에는 고속도로가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하고 대전 사이에는 편도 8차선, 왕복 1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차선수가 많으면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의 대수가 많아집니다. 여기서는 보통 한 두 차선이 동시에 갈 수가 있겠죠. 여기서는 8개 차가 동시에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 번에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크기에 따라서 프로세서를 8비트, 16비트, 32비트, 64비트, 128비트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프로세서의 성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도 많아지는데요. 현재는 128비트까지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데이터 버스의 크기는 CPU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의 크기와 또는 ALU에서 처리하는 데이터의 크기가 유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마이크로 프로세서는 어느 정도 사용하는 거니까 64비트 또는 128비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노트북 또는 집에 사용하는 데스크탑은
현재 주로 164비트가 사용되고 있고, 앞으로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은 128비트가 주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인텔 마이크로 프로세서, 또 엔비디아와 같은 그래픽 프로세서, 이런 것들이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종류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마이크로 컨트롤러는 주로 8비트, 16비트, 32비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것은 8비트이고, 32비트가 점점 시스템이 복잡해지면 32비트도 지금 많이 개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대표적인 칩을 보면은 PIC, AVR, STM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초반까지는 PIC가 많이 사용되었고, 이전에도 물론 GAT, 1900년도에는 GAT 8051이라는 칩이 많이 사용됐습니다. 2000년에 들어오면서는 PIC, 그리고 2010년도에 들어오면서는 AVR, 현재는 STM, 이렇게 세 개가 주로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AVR이 주를 이루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 아두이노는 AVR 칩을 응용한 제품에 맞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그리고 2010년대에 넘어서부터는 STM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칩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8비트, 16비트, 32비트 칩들이 전부 다 제공되고 있는데요. 어느 칩을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만들고 있는 시스템의 속도, 성능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 우리가 쓰는 건 메모리 크기, 프로그램, 거기에 탑재되는 인베디드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크기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을 건가? 또는 주변 장치로 쓰는 타이머 같은 게 몇 개 필요한가? 그거에 따라 가지고 각 회사의 칩 중에 특정한 것을 선택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AVR 칩이다 그러면 AVR 칩의 모든 기능이나 성능은 거의 다 유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만 자세히 배우면은 다른 AVR 계열의 다른 칩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하는데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AVR 8비트, AVR 수준의 8비트 MCU인 아트메가 128에 대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아트메가 128은 아트멜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칩인데요. AVR 8비트에서 가장 속도도 빠르고 메모리도 가장 크고 타이머 수도 가장 많은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아트메가 128을 다루는 것을 배우면 여러분들은 AVR의 8비트의 모든 프로세서 나와서 32비트 프로세서까지 다루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이 아주 쉽게 다룰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개요에 대해 다뤄보았습니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범용 입출력 포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입출력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입력장치로는 뭐가 있습니까? 사람이 입력장치로는 눈, 뭔가를 볼 수 있죠. 외부에 있는 신호가 머릿속으로 들어오겠죠. 그 다음 또 뭐가 있나요? 코, 외부에 있는 냄새를 사람이 인지할 수 있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입력장치가 입이 있죠. 우리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촉감이 있죠. 촉감. 우리가 외부에 있는 것을 딱딱하다든지 무르다든지 그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이런 외부 입력 장치를 갖고 있습니다. 컴퓨터도 이와 비슷한 걸 갖고 있죠. 스위치는 촉감하고 비슷하죠. 키보드, 마우스, 스캐너, 카메라. 스캐너와 카메라는 우리가 눈과 비슷한 장치고요. 또 요새는 센서를 통해서 가스 센서 같은 거. 그거는 코하고 비슷한 거죠. 코. 가스 센서. 코. 이런 입력 장치를 갖고 있고, 사람은 출력 장치가 뭐가 있나요? 사람의 출력 장치는
말을 해야 되죠. 말을. 입. 출력장치, 입. 그 다음에 움직이는 근육들. 이것도 다 움직이는 것들이죠. 근육들. 이런 출력장치를 갖고 있죠. 컴퓨터에서는 이와 유사한 것에서 LED, 모니터, 프린터, 모터. 모터가 일종의 근육을 움직이는 거 비슷한 거죠. 모터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터는 전기장치를 기계장치로 바꿔주는 부품을 우리가 모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를 가지고 뭔가 움직임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터를 사용을 해야 되죠. 일반적으로 차 안에는 모터가 50여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와 같은 입력장치와 이와 같은 출력장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입력장치 중에 하나인 스위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그림이 스위치 회로입니다. 스위치 회로는 여기에 전원이 VCC가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 저항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스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 여기에 이게 스위치의 출력이 여기에 이렇게 좀 나가고 있고요. 자, 그럼 우리가 요 신호를 보는 거죠. 이게 스위치 출력입니다. 이게 스위치 출. 다른 곳에 입력이 되는 부분이죠. 여기가 스위치 출력. 다른 소재의 입력. 자, 여기 신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신호를. 스위치가 눌러있지 않다. 스위치가 눌러있지 않다.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오픈되어 있죠. 이게 붙어있지 않습니다. 이걸 오픈. 그러면 스위치가 개방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오픈되어 있다. 스위치가 열려있다. 자, 그럼 출력은 어디하고 연결될까요? 여기 보니까 VCC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누르지 않으면은 여기에는 VCC가 여기 출력되는 거죠. 여기 VCC가. 자,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됐습니까? 스위치를 누르면 그러면 여기가 쇼트가 일어나겠죠. 여기가 쇼트. 스위치를 누르면은 여기가 쇼트가 되겠죠. 쇼트 이렇게. 자, 그럼 어떤가요? 전류를 흘러서 전류는 VC가 여기까지 쭉 떨어져 가지고 전압관광이 일어나서 여기 0V 이거 쇼트. 이거 쇼트가 되니까 출력은 0V가 나오겠죠. 이렇게. 스위치가 눌러지지 않으면 5V, 스위치가 누르면 0V가 이렇게 출력되는 거죠. 누르지 않았을 때 누르지 않으면은 5V가 출력되죠. 누르지 않으면 5V. 그래서 스위치는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른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이 스위치로가 타입 A 누르지 않았을 때 5V가 출력되는 거죠. 누르지 않았을 때. 자, 그림 보면은 VCC하고 출력이 저항 연결되어 있고 그라운드하고 이 사이가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력하고 그라운드 사이가. 자, 그럼 다른 타입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자, 이걸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전하고는 다르게 저항이 여기에 연결되어 있죠. 밑에. 좀 전에는 위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밑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위에 달려 있죠. 자, 스위치 누르면 어떻게 되나? 스위치 누르면은 여기가 붙죠. 얘가 붙죠. 그럼 출력이 얼마 나갑니까? 출력이 여기는 VCC가 나가겠죠. 근데 이게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오픈되어 있다. 그럼 여기 끊어지죠. 그러면 여기가 요렇게 붙죠. 이렇게 그라운드가 붙으니까 이게 오픈되면 0V. 그래서 두 개는 서로 다른 값을 갖게 됩니다. 이 출력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어느 게 편할 것 같습니까? 우리 생각하기는 누르지 않으면은 0V가 출력되고 누르면 5V가 출력되고 요게 우리가 생각하기 좀 편하죠. 누르지 않으면 0V, 누르면 5V. 그러므로 우리가 주로 사용되는 것은 이런 기능을 갖는 누르지 않으면 0V, 눌렀을 때 5V.
그런 기능을 하는 스위치가 우리가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스위치 모듈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여기 이게 스위치고요. 여기 스위치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스위치 모듈이고요. 이런 종류의 스위치. 누르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0V가 나오고 누르면은 5V가 나오는 이런 스위치, 타입 B의 스위치를 우리가 사용하여 실습을 하고자 합니다. 자, LED 회로도 한번 살펴볼게요. LED도 스위치와 비슷하게 두 종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타입 A, 첫 번째 A인 경우를 보면은, 타입 A인 경우를 보면은, 여기 데이터가 있고, 우리가 여기 입력이 되죠. 이게 다이오드, LED 다이오드, LED, 여기서 불이 이렇게 나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VCC가 연결되면 여기 전류가 흘러가지고 LED에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면은 여기에 빛이 나오겠죠. 데이터 신호가 VCC면 LED가 ON이 되죠. 그런데 데이터가 여기가 그라운드다, 0V다. 그러면은 여기 전류가 흐르지 않으므로 여기 LED에는 불을 내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하게 될 LED 모듈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LED가 있고, 요 LED에는 요 회로가 요 소자에게 저항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연결돼서 이런 모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 데이터 신호는 여기 보면 10핀 커넥터라고 얘기하는데요. 10핀 커넥터에서 연결되면은 이 연결된 핀이 요 각각의 저항하고 LED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다이오드는 이런 타입의 다이오드를 사용하여 앞으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타입 B. 다른 타입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타입을 보면은 좀 전에는 데이터가 위쪽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데이터가 밑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VCC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LED에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여기가 VCC다 볼까요? VCC. 그럼 여기 전압되고 VCC고, 여기다 VCC 이 사이에 전압차는 발생하나요? 여기다 VCC면. VCC. 전압차가 없죠. 그럼 여기는 LED가, 데이터 신호가 VCC면은, LED는, 여기 잘못된 LED ON이 아니고, OFF네. LED는 OFF. 꺼지고. 자, 데이터 신호가 그라운드다. 여기가 그라운드다. 이 신호가 그라운드다.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는 VCC고 여기는 그라운드. 그러므로 어떻게 해요? 여기에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름으로 여기서는 불이 켜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 신호가 그라운드면은 LED는 ON이 되죠. 그죠? 그러면 좀 전과 다르죠? 좀 전에는 데이터 신호가 VCC일 때 ON이었는데, 회로를 이렇게 구성하면은 VCC일 때 OFF가 되죠. 이렇게 두 개가 다른 종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LED 모듈은 이런 타입이 아니고, 이 타입이 아니고, 이런 타입. 여기에 VCC면은 여기에 불이 켜지고 여기에 0이면은 불이 꺼지는 이런 LED 모듈 사용하고, 인풋도 마찬가지죠. 인풋도 눌러있지 않으면 0V가 하고 누르면은 5V가 나가는 이런 두 개의 모듈, 스위치 모듈하고 LED 모듈을 사용하여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